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항이 히스타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가 치료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만성 후유증 레이노 현상, 즉 손가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소 호르몬 장애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심한 피로감과 권태감,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전체의 발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발견이 되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또 없어졌다가 한두 달 후에 또 나타나고 하는 만성적인 증상을 나타내자 한 의사가 여기에 대하여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이 여성이 치즈를 복용한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치료한다고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을 투여하였는데 의외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이든 발진이나 또한 눈안개 현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 것을 발견을 하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이 약을 투여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만성 후유증 질환이 싹 없어지고 지금 9개월째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오늘 샌디에고 의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DA가 화이자 제약의 5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승인을 위한 자문 패널 회의를 연기함으로써 파이저 앤 바이오텍스가 계획한 5세 미만 어린이용 백신 임시 승인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성명에서는 파이저 앤 바이오텍은 접종 데이터 제출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또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을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여 올려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아직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파이저가 이 패널 회의를 연기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기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5% 이상 치솟음에 따라서 연준이 월요일인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진다고 게이트웨이 펀딩 기자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에는 금세기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바마 집권기에 7년간 제로 금리로 쭉 오다가 2016년도에 인상을 하고 이번이 두 번째 인상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연준이 대폭 인상을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 중간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스캔들에 관련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보안 서버 회사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돈까지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된 보안 서버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를 도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백악관과 또한 트럼프 타워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회사 서버에 침투하여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료를 수집한 목적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와의 연계가 되는 스캔들로 엮어넣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이 보안 서버 회사에 돈까지 지불한 사실이 판명이 됨에 따라 지금 힐러리 클린턴 측은 바삭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보다 더 나쁜 사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공작원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연루되고 또한 이 사건을 지시한 자들은 형사기소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하여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에 무능한 미국이라는 인상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에 보임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대담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푸틴은 아주 좋은 관계였지만은 자신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푸틴에 꼼짝 못하게 하였는데 조 바이든은 노르드스트림 파이프 2 재개를 허가하였고 또한 아프간에서의 철수에 보였던 무능함으로 인하여 푸틴이 조 바이든의 나약함을 캐치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미국의 간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집권 시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였던 이 일을 지금 푸틴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결국은 조 바이든의 무능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에 의하여 폭로가 되어지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 스캔들 개입에 대하여 많은 민주당원들은 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이 정치적 행보를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패널에 출연을 하여 다음 대선에 도전할 뜻도 비추고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젠더 평등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간에는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항마로 힐러리 클린턴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는데 갑자기 민주당 많은 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며 힐러리 측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힐러리를 쉴드를 쳐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차피 돈 싸움인데 정치 자금 모아서 혼자 꿀 거겠나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워싱턴을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사태 등으로 등한시하기 쉬운 아시아에 대하여 미국의 안보 공략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는 호주, 인도, 일본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의 팽창주의로 인하여 한반도와 대만에 대한 침공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서 앤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인도 태평양 방문은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논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농무성은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 중단을 지난 토요일 갑자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멕시코에 파견되어 농산물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미 농무부 안전검사관이 현재 카르텔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음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 파견 농무부 지원을 즉시 소환을 하고 아보카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는 아보카도 수출을 완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 승인을 받은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 카르텔 간의 영역 싸움으로 아보카도 재배지 강탈의 첫 번째 희생주가 되었습니다. 약 1에이크당 카르텔들이 아보카도 재배를 하고 있는 주인들로부터 약 3,000불의 보호비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잉그루드에 소재하는 사이파이 스테디움에서 2022년 슈퍼볼 게임이 열렸습니다.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간의 게임에서 LA 램스가 20대 16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콜에서 7점을 득점하여 23대 20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올해의 MVP는 쿠퍼 컵이 차지를 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권의 에릭 가스트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마스크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이 스테디움을 방문하여 많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많은 공무원들도 한 사람도 마스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만약에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리버사이드에 있는 공군 114 베이스에서는 전투기를 출격하여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LA 램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